안녕하세요. 하늘건강나움터 류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하고 답답한 소화불량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화불량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주 드물죠. 소화불량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화불량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소화불량이란 한 가지의 증상이 아니라 속쓰림이라던가 트름, 구역질,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은 복부 팽만감 등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화장애 증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15년 기준 약 60만 명이 넘고 식도와 위 그리고 식이지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인구의 약 10% 이상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소화불량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소화불량, 너무 익숙해서 왠지 친구 같은 친근한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방치하거나 약국에서 가볍게 소화제 하나 사 먹는 것 정도로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약 섭취는 오히려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또 아주 사소한 소화불량이라도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되면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의 바로 전 단계인 장상피 화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와 잘못된 개선 방법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쯤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소화불량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정말로 위가 안 좋아서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이 오는 분들은 오히려 드뭅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화불량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에서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인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되짚어 볼까요? 태초의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육식동물의 공격에 취약한 동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처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었죠. 신기한 것은 그런 원시시대의 학습이 아직도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어서 어떤 위협이 발생하면 신체는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원시시대에 받았던 위협은 육체적인 위협이었고 지금 우리가 받는 위협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오래된 학습을 기억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육체가 받는 위협이라고 여겨서 위협에 빠르게 대처할 상태를 만들기 위해 소화계로 보낼 에너지를 뇌로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계와 연관된 혈관들이 수축되고 또 위벽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위축돼서 위장에 연동운동 장애가 발생하고 소화액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경성 질환은 빈속의 위산 분비를 유발해 위벽을 헐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상화기운의 기혈을 막히게 해서 위장에 기혈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앞서 상화기운은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네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계세요? 위는 튼튼하고 유연한 근육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혼합 운동을 통해 음식을 위액과 골고루 섞고 연동 운동을 통해 다음 소화기관인 식이지장으로 보내집니다. 위장의 내부는 이런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장 근육의 연동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경직되면서 소화불량이 발생하면
위산 분비도 안 될 뿐 아니라 음식이 위 속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패되어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위장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간과 담낭이 약해지면 쓸개즙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아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 저하인데요. 신장과 방광이 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앞서 위가 좋지 않아서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이 오는 사람은 드물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스트레스도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신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장기인데요. 과식을 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잉 섭취된 영양소는 대사 과정에 무리를 주기 때문인데요. 몸에 필요한 양,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경우 남은 영양분은 찌꺼기가 됩니다. 즉, 불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신장이 나빠지고 노화와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몸속에 노폐물은 많아지는데 배출하고 해독하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 수기운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수기운을 보충해주는 맛은 짠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짠맛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소금이죠.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인데요. 이중 염소는 위장의 소화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금이 부족하면 위액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금, 즉 짠맛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화불량의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화불량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만 알고 개선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